자, 첫 번째 우리나라 고용 정책의 기본 원칙이 몇 가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문제는 그대로 내면서 약간 뭐 단어를 바꾸거나 할 거예요. 뭐 암기해야 건 아닙니다. 이해를 하고 넘어갑시다. 첫 번째로 그 직업 선택의 자유, 근로자들 입장에서 보면 직업 선택의 자유나 근로의 권리를 보장해 줘야 되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사업주의 자율적인 고용 관리를 존중한다는 점. 그리고 세 번째가 구직자의 자발적인 취업 노력을 촉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그 고용 정책이라는 것은 성과 지향적이어야 된다. 뭐 공무원들이 열심히 고용 정책을 펴기만 하면 됩니까? 실제로 고용률이 상승한다. 이런 효과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과 지향적. 그리고 이러한 고용 정책은 독립적으로 추진을 하면 안 되죠. 그리고 노동시장의 여건이라든지 뭐 경제정책, 그다음에 사회정책 등을 고려해서 균형 있게 추진하자. 특히 이제 여섯 번째를 조심해서 보세요. 고용정책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이렇게 돼 있죠. 그다음에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간, 그리고 사업주, 근로자, 정부 간. 맨 마지막에 협력을 바탕으로 이런 표현을 쓰죠. 네. 따라서 가령 시험에서 뭐 국가 주도로 한다든지, 그다음에 사업주의 주도, 내지는 뭐 근로자의 입장에서 근로자의 주도로 한다든지 뭐 이런 표현을 쓰면 이건 전부 다 틀립니다. 협력을 하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요즘 뉴 거버넌스라는 말을 많이 쓰죠. 네. 이거 이제 행정학적 용어인데 뉴 거버넌스는 과거에는 그 정부가 혼자서 모든 정책을 독점적으로 폈지만 오늘날에는 이제 여기 시민사회가 있으니까, 그리고 정부 옆에는 이제 지자체도 있죠. 지방자치단체도 있고, 그 다음에 좀 바깥에 뭐 공기업도 있고, 뭐 공기업은 넓은 의미의 정부지만 이렇게 여러 주체가 어때요? 서로 협력을 해서 하라. 이게 바로 뉴 거버넌스 개념입니다. 근데 우리 이 기본 원칙에도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고용정책 기본계획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도 공부를 하실 때 계획을 세워놓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본계획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수립한다는 점, 그리고 5년마다. 대개 보면요, 이제 관련 법령들을 보면 기본계획은 대체적으로 5년짜리가 많아요.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이 고용노동부에 고용정책 심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고용정책 심의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어떤 위원회인지는 조금 이따가 이제 다시 볼 것이고요. 심의회를 거쳐야 됩니다. 여기서 심의를 해야 된다는 것이야. 이 말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마음대로 기본계획을 독자적으로 수립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심의를 하고, 그다음에 국무회의에다가 보고한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살짝 뭐 바꿔가지고 고용정책심의에다가 보고한다, 이러면 또 틀리는 거죠. 보고하고 이제 공표하도록 널리 국민에게 알리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계획에 담겨야 할 사항이 거기 밑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본계획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냐. 이것도 사실 문제 낼 수 있어요. 다음 중 고용정책 기본계획에 속하지 않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 것은. 그래서 오답으로 임금 체계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저 뒤쪽에 다른 법률에서 배우게 되는 뭐 근로자의 근로 능력 개발 훈련을 위한 각종 시설의 설치, 뭐 이런 이상한 말을 이제 집어넣어 가지고 막 혼동하게 만듭니다. 근데 자꾸 읽어보시면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야. 기본 계획에 설마 이런 것들이 이렇게 세부적인 내용이 들어가겠어요? 기본 계획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고용정책심의위원회는 이제 그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고, 지역에 가면, 각 시도에 가면 또 지역 고용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으니까 그러다 알아주세요. 그래서 요걸 이제 그 3번은 바로 요걸 특별히 고용정책심의회에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건 고용노동부에다가 설치한다는 점. 그리고 각 시도에는 뭐가 있다고요? 지역 고용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자, 이거 중앙에 설치되는 중앙고용정책심의회를 놓고 보면, 이거는 위원장은 누구겠어요? 위원장은 장관입니다. 장관. 차관이 아니에요. 위원장은
장관이고 차관이 아닙니다. 여기 그만큼 중요한 심의회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위원들은 이제 그 장관을 포함해 가지고 30명 이내로 임명하거나 위촉을 하거든요. 근데 위원은 어떤 사람들을 위원으로 선발하느냐가 거기 나옵니다. 그 위촉직이 있어요. 위촉직은 밑에 나오죠.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그다음에 사업주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고용 문제에 있어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국 시도지사 협의체가 있습니다. 시도지사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이 중에서 위촉을 한다 이 뜻이에요. 이 사람들 중에서 위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당연직 위원들이 있는데 공무원들이죠. 공무원들은 차관급, 차관 또는 차관급에 해당하는 사람, 공무원들. 사실 여기까지만 알아도 뭐 충분할 것 같은데 우리 법률에는 어떤 차관인지까지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뭐 기획재정부 차관, 1차관, 그다음에 안전행정부는 차관이 2명인데 그 중에 이제 2차관까지 돼 있어요. 시험이 문제가 어려우면 안전행정부 제 1차관이 이제 오답으로 등장할 수도 있죠. 여기까지만 아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 시험 문제 혹시 뭡니까? 뭐 국장급 이러면 틀리죠. 이제 차관 밑에가 차관 보호가 있고 그다음에 국장이 있는데 국장급이 아니고 최소한 차관급 공무원. 그만큼 이 고용정책 심의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주 고위직들이 여기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이 전문위원회가 설명되고 있죠. 보다 전문적인 사항을 다룰 수 있는 전문위원회. 종류 또 외워놔야 돼요. 지금 골치 아프지만 전문위원회 이름을 외워놔야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사회적 기업 육성 전문위원회, 적극적 고용 개선 전문위원회, 장애인 고용 촉진 전문위원회, 그죠? 근로복지위원회, 그다음에 건설 근로자 고용 촉진위원회, 이런 식으로 뭐 두 문자를 해서라도 억지로라도 한번 외워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요, 그 밑에도요, 이 전문위원회에서 만약에 이제 심의를 하죠. 심의를 하게 되면 비록 전문위는 이제 작은 위원회지만 여기서 하는 심의가 결국은 고용정책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 이런 규정이 나와요. 본다. 네. 아까 그 30명 이내로 구성된 위원회 있죠? 전체위원회. 거기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 자, 그 다음에 고용 형태 현황을 공시한다. 예, 공시는 널리 알린다 그 뜻이에요. 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무자, 상시 300명 이상, 300명 이상 사용하는 사업주는 근로 형태를 현황을 널리 알리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내용을 알리느냐?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면 나오죠.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뭘 공시하도록 되어 있을까요? 우리 회사는 그 기간제 근로자가 몇 명이 있다든지, 아니면 기간제로 정하지 않은 일반적인 근로자가 몇 명이 있다든지, 그렇죠? 그리고 뭐 파견 근로자, 다른 회사가 고용했는데 우리 회사에 현재 파견되어 있는 근로자가 몇 명이 있다든지, 이런 내용들을 형태를 공시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이에요. 자, 한국 자월드입니다. 자월드. 디즈니월드, 뭐 디즈니랜드 그러죠. 마찬가지로 저기 우리 그 경기도 성남 분당 지역에 가면 한국 자월드라는 큰 체험 전시관이 있어요. 거기 가면 이제 청소년들이 방문을 해서 이제 전시관을 둘러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각종 직업에 대한 정보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이런 것을 크게 이제 테마파크 형태로 만들어 놨다는 거죠. 자월드. 이런 시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것은 이제 한국정보위원회다.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고용정보원 산하에 자월드를 설립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법인으로 한다는 점. 이 앞으로 법인으로 한다는 말이 나오면 이 법인이라는 말은 권리나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다 그 뜻입니다. 이 자체가 바로 하나의 법 인격을 갖고 있다는 것이야. 따라서 이 한국자월드의 이름으로 소송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소유할 수도 있어요.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법인으로 한다 이런 말들은. 그 다음에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으로 어때요? 출연할 수도 있죠. 한국자월드가 하는 각종 사업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정부 예산으로 출연할 수도 있다라는 점. 네, 그리고요. 이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다. 네, 있다라고 하셔야 돼요. 이제 살짝 없다라고 나옵니다. 수익 사업? 그럼 이거 여러분 혹시 이게 공공기관인데 무슨 돈을 버는 사업을 하냐? 그래가지고 수익 사업 할 수 없다라고 오해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 아까 말씀드렸죠. 자월드에 가면 각종 체험관, 전시관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야. 그럼 자월드가 입장료를 받아요. 그 다음에 그 체험하는 데서 비용을 받는 거죠. 운영비도 필요하니까 수익 사업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리고 이 개인이나 법인이나 단체는 법인 단체는 한국자월드에다가 각종 재산을 출연할 수가 있습니다. 출연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기부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리고 이 국유재산법에 따르면 국유재산이라는 것은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인데 국유재산을 함부로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유재산법에 보면 절차가 까다로워요. 몇 년 범위 내에서 사용수익 허가를 받아야만 국유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데 특별히 우리 법은 한국자월드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국유재산이나 국유 물품을 무상으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사용하거나 아니면 대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다는 점입니다. 이 한국자월드도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다음에 6번 그 업종별 지역별 제목을 보시면 업종별 직업별 이게 있죠. 네. 그다음에 고용 조정이다. 네, 고용의 구조를 좀 바꾼다는 거예요, 조정을. 이 사실은 이 참고로 이 업종이라는 것도 보면 처음에 이제 도입기 성장하다가 성숙하다가 후퇴하는 이게 이제 생명 주기를 이루죠. 업종이라는 것도. 이때는 한참 좋았지. 이때는 그러면은 근로자들을 많이 채용할 수도 있는데 이제 불황에 빠지면 어떤 업종도 이제 쇠퇴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쇠퇴할 수가 있고. 사업을 축소하거나 아예 폐지할 수도 있죠. 그러면 고용을 조정할 수밖에 없는 거야. 거기서 이제 실업자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정부로서는 이것도 대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 가만히 보면 그 고용 사정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아니면 악화될 우려가 있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네. 실제로 악화되거나 그럼 아직은 악화되지 않았지만 장차 우려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국가가 지원할 수 있다는 거야. 고용 조정을 하는 걸 사업주가 고용 조정을 하는 걸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지원의 내용은 사업주의 고용 조정을 지원한다거나 아니면 근로자들의 실업을 예방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실업자에게는 재취업을 촉진하는 거죠. 그런데 그 박스 안내를 좀 잘 보셔야 되는데 고용 조정을 이제 지원하는 건데 지원 이제 어떤 경우에 지원하냐가 거의 한 3가지 정도 나오니까 읽어두실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그 어떤 사업이 바뀌었다, 전환됐다. 그다음에 축소가 될 수도 있죠. 그리고 아예 정지가 되거나 아예 폐지가 될 수도 있어. 그렇게 됨으로써 이렇게 그 어떤 지역에 고용량이 급격히 감소하거나 감소할 우려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업종 이렇게 돼 있죠. 업종.
그다음 2번을 쭉 읽어보시면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여기는 또 지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 세 번째도 읽어보세요. 그럼 끝에 지역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보세요. 업종이나 지역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고용 사정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아니면 악화될 우려가 있을 때 누가? 정부가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거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를 지원해요? 네. 그래서 이 업종이나 지역을 지원한다 그 뜻이에요. 사실 문제가 아주 까다롭게 나오면 내가 일부러 동그라미 있죠. 이거를 가령 뭐 지역이다 이렇게 아주 치사하게 문제를 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7번 보겠습니다. 7번 대량 고용 변동 신고 나왔습니다. 고용 상황이 변동하는데 그게 아주 대량으로 이루어진다 이거야. 그러면 국가 차원에서는 심각한 상황이죠. 그러면 국가가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주가 이러한 경우에 사업주는 직업안정기관에다가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어디에다가? 직업안정기관에다가. 요 직업안정기관이란 말이 이제 본격적으로 계속 나올 텐데 요것은 다른 말로요.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지역별로 지방고용노동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청마다 밑에 또 지청이 또 수십 개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신고하도록 한다. 신고. 국가가 알고 있으니까. 그러나 이제 신고는 모든 사업주가 하는 게 아니고 거기 그 다음에 박스 안에 보시면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업주가 신고하느냐. 1개월 이내에 1개월이면 비교적 이제 짧은 시간이에요. 1개월 이내에 급격한 고용 변동이 일어났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상시 근로자가 300명 미만 그리고 상시 근로자가 300명 이상 요건 이제 30명 이상 어떻게 됐다는 거야? 이직이라는 거죠. 앞으로 이직이란 말이 나오면 어떤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다가 그 사업장에서 근무를 종료하는 걸 이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직장을 떠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상인 경우는 이제 상시 근로자의 100분의 10%입니다. 여기 보면 잘 보세요. 300명이죠. 300명에 30명, 요것도 10분의 1 정도 되죠. 네, 약 10% 정도. 그럼 이것도 역시 10%니까 이렇게 숫자를 이렇게 맞춰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0% 정도가 갑자기 근로자가 빠져나갔다 이 말이야. 그러면은 작은 숫자는 아닙니다. 이건 좀 이례적인 일이지. 그러니까 이때 이것을 대량 고용 변동이라고 하고 이건 직업안정기관에다가 사업주가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실업대책 사업을 실시해야 되겠습니다. 국가는. 근데 누가 실시하느냐? 고용노동부 장관이 실시를 한다는 점. 장관이에요. 그리고 언제 하느냐? 다수의 실업자가 발생했거나 아니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그죠? 실제로 발생했거나 아니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네. 그리고 실업자의 고용 촉진을 위해서 조치가 필요하다. 고용 안정 필요성이 있다. 네. 이러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해가지고 다음과 같은 실업대책 사업을 실시를 해야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문제로 출제할 가능성이 있어요. 다음 중 고용노동부 장관이 하는 실업대책 사업에 속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물어볼 수 있고요.
여기 잘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그 자료에다가 동그라미라도 쳐가면서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첫 번째가 바로 이제 실업자의 그 취업 촉진 훈련 있죠. 취업 촉진 훈련을 실시하면 됩니다. 실업자들이 훈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실업자들 중에는 참고로 말해요. 참고인데 실업의 종류가 많죠. 실업의 종류가 많아. 그래서 이 경기적 실업도 있고 그다음에 계절적 실업, 그다음에 구조적 실업, 그리고 마찰적 실업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 노동시장론에서 이렇게 배우셨을 거예요. 그러면은 특히 이제 요런 것들은 뭐가 문제냐?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 구조적인 실업은 어떤 그 사회는 계속 산업 구조는 변화하는데 여기에 대응하지 못하는 근로자들이죠. 그럼 훈련을 시켜야 되는 거야. 그리고 이거는 보다 더 나은 직장으로 옮겨가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실업하는 거, 자발적으로 실업 상태 가는 거니까 이것도 역시 훈련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훈련을 해야 될 거니까 이것도 역시 실업 대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실업자에 대해서 생계비, 그다음에 생업자금, 그러니까 생생 이렇게 나죠. 그리고 사회보험료, 의료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택 전세자금, 그다음에 창업 점포. 창업하기 위해서는 점포를 차려야 되고 여기에 자금이 필요한데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이거 몇 번 출제가 되는데 주택 전세 자금이 원래 많은데 이걸 뭐 주택을 구입하는 자금 이렇게 나오면 틀리겠지. 이제 전세 이게 그러니까 서민들이잖아요. 이제 자기 집이 없는 사람들이 월세로 들어갈 때 그 자금을 준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자기 집을 산다는 거니까 이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러한 그런 실업 대책을 펴고 있는 사람에 대한 지원이 있어요. 지원. 그리고 대출금도 줄 수가 있습니다. 정부가. 네. 그리고 실업자를 위한 공공근로사업. 실업자라고 돼 있죠. 그걸 살짝 바꿔서 뭐 고령자를 위한 공공근로사업 그럼 틀립니다. 여기까지가 이게 이제 법률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 그 제 자료에는 6번과 7번 있죠. 6번과 7번 두 개가 있는데, 이건 그 대통령령에 있는 것이에요. 6번과 7번을 보면 맨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비영리 법인 단체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비영리 법인 단체들이 이런 실업 대책에 부응해서 각종 사업을 하고 있을 때 국가가 이들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어요. 네, B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영리법인이라고 하면 안 돼요. 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제6장. 자, 직업안정법에는 사실 여기 이제 그 자잘한 것들이 많이 나오면서 외울 것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식으로 문제 내기가 아주 좋은 부분들이 많다는 말씀이에요. 이 첫 번째로 용어가 이 비슷비슷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걸 잘 구별하셔야 돼요. 직업안정기관 그러면은 첫 번째로 직업안정기관 하면 맨 끝에 뭐라고 나와요? 쭉 이렇게 돼 있고 지방 고용 노동 행정기관 이렇게 나오죠. 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각 지역에는 지방 고용 노동청이 있고 거기에 지청, 네. 뭐 무슨 지원센터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직업안정기관이라고 부릅니다. 직업을 소개한다는 말이 뭘까? 직업을 소개해? 그럼 여기에는 누가 있냐면 구인자가 한쪽에 있고 그리고 이쪽에 구직자가 있어요. 사람을 필요로 하는 사업주, 직장을 필요로 하는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
이쪽에 한쪽이 있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근로계약을 체결을 하는데 직업을 소개한다는 말은 계약을 체결하도록 두 사람은 어떻게 돼요? 알선한다는 말입니다. 알선. 이게 소개한다는 거지. 요 알선이라는 말이 나와야 돼요. 요 말이 없이 그냥 직업 소개는 뭐 계약을 체결하도록 결정한다 이러면 틀립니다. 단지 소개하는 거예요. 결혼 상담소는 남녀를 소개할 뿐이지 결혼 상담소장이 직접 결혼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직접 계약하는 게 아니라 알선에 그칩니다. 알선. 그다음에 직업을 지도한다. 어떤 방법으로 지도하겠어요? 가령 이 사람이 뭐 어떤 적성을 갖고 있는데 적성 검사도 해야 될 테고 각종 직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될 테지요. 그리고 상담해야 되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한번 실습도 해보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직업에 관해서 이제 공부를 시키는 걸 직업 지도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런 말들 잘 구별하셔야 돼요. 4번은 요거는 이제 그 4번과 5번은 직업 소개를 하는 건데 전문적으로 직업 소개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를 무료로 하느냐, 유료로 하느냐, 무료로 하느냐 이거예요. 유료는 뭐 각종 회비나 수수료 등 어떠한 형태로든 금전을 받지 않는 게 무료. 그렇지 않은 걸 유료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료 직업 소개 사업이 아닌 것은 이제 유료 직업 소개 사업이라는 것이죠. 자, 모집한다는 건 이제 근로자가 필요한 사람이 근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당신 우리 회사에 와서 일을 하시오라고 권유를 하는 걸 모집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권유. 네, 7번은 근로자를 공급하는 겁니다. 공급 사업. 그러니까 여기에 공급 사업체가 있어요. 공급 사업체 안에 이제 많은 근로자들이 가압을 병정 근로자들이 이렇게 있어. 그럼 여기에 다른 사업주가 있죠. 여기에다 이렇게 공급한다 그 뜻이에요. 이 사람을 근로자 공급 사업체가 근로자들을 모집한 다음에 다른 사업주한테 이렇게 공급하는 거죠. 다만 파견 근로자 보호법에 따른 파견 근로 사업은 제외가 되는 겁니다. 근로자 파견 사업은 제외되고 다른 법률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직업 정보 제공 사업. 정보를 제공한다. 이거는요. 각종 신문이나 월간지 그다음에 뭐 영상 매체, 인터넷 등을 통해서 구인자와 구직자 간의 정보를 구인자의 정보, 구직자의 정보를 널리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9번에 고용 서비스라는 그러한 조금 전에 봤듯이 이렇게 이런 것들을 다 고용 서비스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용 서비스와 관련해서 고용 서비스 우수기관이 있으면 국가가 인증을 해줌으로써 널리 사람들에게 말하자면 이 기관의 품질을 보증해주는 제도입니다. 이제 국가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면 구인자나 구직자가 이 기관은 우수한 기관이구나. 그럼 나는 여기다가 정보를 줘서 여기서 일자리를 찾겠다. 이렇게 결심할 수 있죠. 이제 인정 제도가 있습니다. 누가 인정하느냐? 고용노동부 장관이에요. 또 장관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 직업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각종 시설이나 장비를 갖추고 그리고 고용 서비스 향상에 널리 기여했던 업체들을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어디다 하느냐? 이거 기억하세요. 고용정보원이라는 곳에다가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대신 그리고 인증을 취소할 수가 있어요. 인증 취소 사유가 나오죠. 처음에 인정했다가 그 업체는 당신네는 더 이상 우수기관이 아니다. 이렇게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두 번째가 1년이라는 암기사항이 하나 있어요. 이 업체가 제대로 사업을 안 하고 있으면 1년이나 계속 사업 실적이 전혀 없어. 1년 이상 사업 실적이 없어. 그러면 당신은
인증을 취소합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인증의 유효기간은 이제 3년이라는 점, 3년. 그리고 재인증 절차도 있습니다. 재인증.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이걸 계속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재인증 받아야 돼요. 제 자료에는 제가 안 적어놨는데 재인증을 받기 전에, 자, 재인증은 요 유효기간이 끝나기 60일 전, 60일 전까지, 유효기간이 종료되기 60일 전까지 재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신청해야 됩니다. 자, 사람이 필요한 사업주는 구인을 신청한다고 하고, 그리고 직업이 필요한 사람은 또 구직을 신청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구인 신청, 구직 신청. 네. 첫 번째로, 직업안정기관장은 이제 구인 신청이 들어왔으면 구인 신청은 수리를 거부하면 안 돼요. 일단 수리를 해야 되는 거야. 아, 그 사업주가 난 이러한 근로자가 필요합니다라고 신청이 들어왔어. 그러면은 수리를 거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단 예외가 있을 수 있어. 다음과 같은 경우는 안 됩니다. 그 내용이 법령을 위반하면 안 되는 것이야. 그렇죠? 법을 위반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으면 당연히 거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근로 조건이 너무 형편없어. 통상적인 다른 업종에 비해서 근로 조건이 현저하게 부적절하다. 그렇죠? 그리고 구인 조건을 밝히지 않았다 이거죠. 도대체 어떤 사람을 원할지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면 이거는 받아주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이번에는 구직 신청. 구직 신청도 수리를 거부하면 안 되겠죠. 다만 예외가 있는데 요건 이제 법령을 위반했다. 법령을 위반했다. 요 하나만 있어요. 그래서 좀 조심하시고, 이제 시험 문제는 여기다가 다른 이야기를 하죠. 가령 그 사업주가 뭐 파산을 당했다든지, 파산 중에 있는 사업주는 뭐 구인 신청 못 합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뭐 중대한 민사소송에 현재 계류 중에 있다든지, 뭐 이런 사람은 구직 신청을 못 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들어가면 틀립니다. 그리고 거기 박스도 제가 정리해 놨죠. 그 유효 기간이 있는데 아까 그 구직 신청서를 내고 그다음 구인 신청서를 내죠. 일단 구인 신청서. 이 구인 신청서는 15일에서 2월 사이에 구인자가 결정합니다. 이 말은, 자, 그러면 어떤 사업주가 이제 구인 신청서를 냈었는데 요거는 2월까지만 유효하다.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한 달간만 유효하다. 이렇게 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구직 신청서가 있어요. 구직 신청서는 3개월이 원칙입니다. 3월 기간이 원칙이고, 다만 여기에 보면은 국외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있어. 나는 해외에 나가서 취업하겠다. 이런 경우에는 6개월로 또 돼 있어요. 이거 좀 특이한 점이죠. 숫자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직업 소개 원칙. 직업안정기관장이 지금 소개를 하고 있죠. 그랬을 때 원칙은 구직자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구직자. 직업을 원하는 사람들은 그 능력에 맞도록 해야 되죠. 이 사람의 능력에 맞추어서 직업을 소개해 줘야 됩니다. 따라서 뭐 신체 조건이라든지 학력 이런 표현을 쓰면 틀려요. 그리고 뭐 임금이 높다고 해가지고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좋긴 좋겠지. 그러나 이제 직업안정기관이 꼭 높은 임금의 그런 직종을 소개해 줘야 된다. 그런 건 원칙이 아니에요. 능력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구인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 사람을 필요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구인 조건에 적합한 자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겠죠. 예, 구인 조건에 적합한 자를 위주로 찾아야 된다.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습니다. 가능한 한 통근할 수 있는 지역. 통근 가능 지역이지. 어떤 사람이 이제 서울 시민이 구직 신청을 했는데 이 사람한테 부산에 있는 어떤 공장에다가 자리를 만들어줘 봐야 이 사람은 쓸모가 없지. 가지 않겠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네, 그리고 직업 소개 절차. 이건 여러분이 만약에 그 직업 노동관서의 그 공무원이라고 합시다. 직업 안정기관의 담당 공무원이야. 그러면은 어떤 순서를 할 것 같아요? 이제 구인자나 구직자가 찾아와 신청서를 냈죠. 그러면 기본적인 사항을, 기본적인 내용을 어떻게 해야 돼? 확인해야 될 거 아니야? 기본적인 사항들을 먼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청서를 수리를 해야 됩니다. 확인 수리. 그래 놓고 상담 들어가는 거지요. 구인자와 구직자하고 만나가지고 이제 상담하고, 그래가지고 소개를 해야죠. 알선. 그래서 직장과 그다음에 사람을 소개하고, 나중에는 이제 이 사람이 실제로 채용을 했는지, 회사는 채용을 했는지, 아니면 이 사람이 또 취업을 했는지, 그런 여부를 이제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요 이제 순서를 물어보는 문제를 낼 수가 있습니다. 확인, 수리, 상담, 알선, 확인. 이렇게 좀 기억하세요. 자, 제가 제목을 직업 소개 사업의 규제 방식 이렇게 해놨는데, 사실 직업 소개라는 건 좋은 일입니다. 이제 그 실업자 입장에서는 좋은 것인데, 국가가 어느 정도는 개입을 해야 돼요. 이 직업 소개 사업을 빙자해서 나쁜 짓을 하는 놈들도 많잖아.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규제를 한단 말이에요. 규제를 하는데 막 심각하게 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제 신고나 등록제를 사용하고 있어요. 신고나 등록제. 어떤 식으로 하나 봅시다. 첫 번째로 무료로 직업을 소개하는 사업이 있을 수가 있어. 그리고 유료로. 이 무료냐 유료냐는 좀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특히 국가는 이쪽에다가 더 신경을 쓸 거라고 여러분 예상하시죠? 돈을 받고 직업 소개하는 것이니까. 근데 무료 직업 소개는 취업하고자 하는 장소를 기준으로, 취업 장소. 자, 취업 장소가 기준이에요. 가령 예를 들어서 사업장의 사업장 소재지나 근로자의 주소 이러면 틀립니다. 이제 근로자가 취업하는 장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것이 국내냐 국외냐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국내 무료 직업 소개소, 그렇죠? 국내 무료 직업 소개소. 그 다음에 국외 무료 직업 소개소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경우는 특별자치도지사. 그 취업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소 관할. 다시요. 아까 제가 취업 장소라고 했죠. 그러니까 취업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관할 주소가 소재하고 있는 특별자치도지사. 그 다음에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신고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노동부 장관한테 어때요? 또 신고만 하면 된다고요. 그다음에 유료는 그것도 똑같은 말 하는 거예요. 취업 장소에 따라서 취업하고자 하는 장소를 기준으로 해서 국내 유료 직업 소개서, 그다음에 국외 유료 직업 소개서. 요건 똑같아요. 지금 이런 말을 똑같이 하면 됩니다. 똑같이 하면 돼요. 그래서 이 국내는 또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여기는 뭐라고?
고용노동부 장관 해놓고 여기만 달라지는데 이건 등록이에요. 등록. 어떻게 다릅니까? 신고는 이제 신고서만 제출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신고서 자체가 법이 정한 필요한 서류들을 모두 갖추고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었으면 받아들이는 것이고, 등록은 이제 실제 심사에 들어갑니다. 요건을 갖추었는지 심사. 조금 이따 보는데요. 유료직업 소개사업소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저 사업소를 열 수 있는 사람들이 쭉 법에 규정되어 있으니까 과연 그러한 자격을 갖고 있느냐를 정식으로 심사해서 한다는 거야. 이게 좀 약간 다릅니다. 그러니까 신고보다는 등록을 조금 더 강하게 규제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아주 잘 정확히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다만 이제 신고를 하지 않고 무료 직업 소개 사업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거기 박스 안에 몇 군데가 있죠.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든지 장애인 촉진 장애인 고용공단에서 하는 경우, 그리고 공공직업훈련시설의 장이 훈련생이나 아니면 이제 학교에서 재학생을 상대로, 여러분 학교의 교사나 교감 선생님이 재학생이나 졸업생을 상대로 우리 제자 좋은 직업을 가져야지 하면서 직업을 소개할 수 있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네. 이런 걸 굳이 뭐 학교장이 신고를 해야 된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그래서 유료 직업 소개와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더 아실 것이 있습니다. 그 밑에 계속 소개가 되고 있는데, 거기 그 동그라미 2번에 이렇게 돼 있죠. 동그라미 2번에 이 유료 직업 소개 사업, 특히 요것은 둘 이상의 사업소를 둘 수가 없습니다. 안 돼요. 한 군데만 돼야 된다. 다만 직업적인 이런 경험이 있는 직업 상담을 할 수 있는, 소개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 이상 있으면 됩니다. 있죠? 경력, 자격, 소양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한 명 이상 있으면 둘 이상의 사업소를 둘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법이 정한 요금 외에 금품은 받아서는 또 안 되겠죠.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단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용노동부 정으로 정하는 고급 인력, 그다음에 전문 인력, 자, 이런 사람들을 소개한 경우에는 특별히 구인자로부터 돈을 받을 수는 있어요. 네. 구인자로부터 돈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유료 직업소개 사업소의 요금이라는 것은 이제 저 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따라서 이것은 중요한 부분이니까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또 되어 있다. 요금을 결정하거나 변경을 할 때. 자, 그 다음에는 이제 7번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유료 직업소개 사업소는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유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음과 같은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이 지금 직업상담사 시험을 공부하고 있죠. 만약에 그래서 직업상담사 자격을 1급 또는 2급을 갖고 있다 이러면 됩니다. 그러면 직업소개사업소 할 수 있어요. 유료로. 그리고 각종 그 직업소개서 사업소나 훈련시설, 학교, 뭐 청소년 단체 이런 데서 상담 업무와 관련해 가지고 상담 업무 2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면 됩니다. 그러면 경력이 인정되고, 그리고 공인 노무사, 노무사 자격을 갖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4번하고 5번하고 좀 비교해 보세요. 이 조합원이 100명 이상인 노조에서 그 노조 업무 전담자로서 노조 업무만 보는 그런 전임자들이 있습니다. 2년 이상의 경력을 갖고 있어. 그 다음에 상시 300인 이상, 300인 이상인 사업자라고 해야 되죠. 사업자. 네. 여기에서 노무관리 업무 전담자로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그 다음에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원 자격증. 교원 자격으로서 그냥 교원 자격증만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또 근무한 경험이 2년 있는 사람. 사회복지사. 이게 지금
객관식으로 내기 아주 좋죠. 다행히 2년이네요. 전부 다 2년이니까 그렇게 알아두시고. 이런 거 주시면 돼요. 사회복지사 자격만 갖고 있으면 돼요. 사회복지 업무를 또 2년간 담당한 자 이러면 또 잘못됩니다. 공인노무사도 그렇죠. 이 사람들은 자격만 갖고 있으면 되고, 요거 자격만 갖고 있으면 되는 사람은 3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직업상담사, 공인노무사, 사회복지사. 네, 자격만 갖고 있으면 되고, 나머지는 어때요? 경력이 2년 이상 돼야 되겠습니다. 네, 잠시 쉬었다가 계속 하겠습니다.